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멀쩡한 의사는 피터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곽재혁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증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소아과 3개, 이비인후과 2개, 내과가 2개 있는데 내과 한 곳이랑 소아과 저희 한 군데 빼고 다 검사를 하거든요. 특히 예방접종 안 아픈 코로나 아닌 아이들, 특히 신생아들이나 돌 미만의 예방접종 하는 아이들 2, 4, 6개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소아과나 뭐 내과에는 그러면 어린이 환자는 가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회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어린이 환자도 직접 진료한 경험은 없으시겠네요, 이번에? 확진된 분들이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네네네. 전화상으로 진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상이 어떠신지 이런 거 문제는 많이 해봤었어요. 그 어린이가 코로나 걸리면은 그래도 좀 경하게 앓고 넘어간다. 요거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감염 초기에는. 네. 근데 오미크론에 이르러서는 물론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어른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많이 한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아 감염률이 꽤 높았었고 열도 조금 심하게 나고 좀 꽤 심해지는 아이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델타 때까지만 해도 네. 어른은 심해도 아이는 괜찮았는데 오미크론 네. 되니까 오히려 네. 어른들은 증상이 점점 없어지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증상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소아 접종을 시작한 시기가 늦은감이 있어요. 이미 오미크론의 그 확산 정점 접어들었을 시기에 그때 딱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미 걸린 애도 많았고 오미크론도 백신 회피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변이였기 때문에 맞아도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빨리 시행을 했다면 뭔가 얻어지는 득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로서는 예방접종의 득이 조금 적지 않은가. 정부에서도 그냥 부모님들의 결정에 좀 맡겨둔 상태고 그냥 권고 정도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코로나19가 확진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맨날 바뀝니다만. 지금은 주로 재택진료. 그냥 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 비대면 진료로 전화 진료를 하고 약도 뭐 약국에서 확진 안 되신 분이 와서 타가시거나 근데 확진한 당일에는 또 약을 또 타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러게요. 당일에 만약에 검사를 네. 했는데 네. 확진이다 그럼 바로 처방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는 확진됐는데 아이는 음성 나왔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격리를 다른 집에 보내는 걸로 아이를요? 아이를?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게 아이는 이미 확진된 엄마 아빠와 접촉을 한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며칠 후에라도 증상이 나타나고 맞아. 확진이 뒤늦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뭐 노약자분들한테 고위험군 아이가 맡겨질 옮길 수가 수 아이를 통해서 더 큰 문제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거나 뭐 네, 뭐 그렇게 해도 완벽한 차단은 어렵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이제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게. 그래도 혼자 둘 순 그래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게 아이가 뭐 그냥 그 범위 돌쟁이고 안에서 이러면 그냥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는. 반대로 아이는 확진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부모는 또 음성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부모님 중에 그쵸. 누군가가 돌보셔야 되지 않을까. 올마도 하나만 옮게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은 워낙 전염성이 높아서 걸리면 가족 다 중에 걸리는 누가 한 사람 걸리면 거의 어린 아이들은 감염되면 여기 인후도 뭐 여기 좁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숨 막히고 큰일 난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봤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쉬고 개 짖는 소리 같은 ခေါ컹거리는 기침을 하는 전형적인 후두염 증상이 후룹이라고도 하는 후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른들도 목이 쉬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 마찬가지로 후두 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런데 뭐 후두 계염까지 그게 진행이 되면 기도를 막아버리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네. 숨을 못 쉬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그렇죠. 혼란이 나타나면 그때는 뭐 비대면 진료가 아닌 대면 네. 진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 진료를 가는 보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이게 지금 숨쉬기가 힘든 건지 아닌지 뭐 예를 들어서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이러면 누구나 알지만 네. 그 전에 약간 산소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다라고 눈으로 봐서는 모르니까 맞아. 혹시 아이들도 이렇게 어.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게 의미가 네, 있습니까? 뭐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당장 집에서 해줄 게 없잖아요. 뭐 산소 탱크까지 갖다 놓고 산소를 준다거나 인공호흡기 치료 같은 걸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집에 둔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게. 만약에 그 정도로 아이가 힘들어 보인다면 대면 진료를 보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어른들도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야 했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냥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를 먹이면 되는 건가요? 아세트아미노펜도 가능하고 이부프로펜, 브루펜도 브루펜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아 근데 생후 6개월까지는 아세트아미노펜만 쓸 수 있고 브루펜 계열은 2개월 이후에 아이들 쓸 수 쓸 수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용은 따로 이제 뭐 시럽이 있거나 네, 그 용량이 좀 작은 네, 알약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고 어른용만 있으면 잘라서 먹여도 되죠? 네,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는 그래도 방법도 돼요? 최근에 진짜 품절된 약이 많았어요. 네네. 타이레놀 시럽 계통이 특히 품절 이슈가 있어가지고 구하기가 실제로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른 그 알약을 갈아서 먹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늘은 피터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모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도 뭐 딱히 이렇다라고 이제 저는 좀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팬데믹 이게 좀 마무리되고 나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정립된 어떤 좀 지나고 나야지 저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대충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 일어날 변화 중에 하나가 어야를 많이 또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도 타고. 아,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계획 세우시는 다음 거였어요. 영상에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타는 것 관련된 얘기 어. 한번 미리 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설레는. 네, 그러게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네. 보시겠습니다.